오늘 첫 번째는 강의는 남도질환 초음파로 박선호 원장님께서 해주시고 케이스 3개는 황세진 원장님, 이재 원장님, 이승현 원장님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선호 원장님 좀 강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맹강의를 기대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날씨도 많이 덥고 세상이 흉흉한데 이렇게 그래도 끝까지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말씀 한번 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요즘 보니까 교각사루라고 소가 일을 열심히 잘하는데 불이 아무래도 좀 부탁한 것 같다고 했어요. 불을 바로 잡고 있는 중인데 아마 소가 못 버티는 것 같습니다. 소가 살아나야 될 텐데 좀 걱정이 됩니다. 세상이 흉하니까 공부하는 것도 힘이 안 나는데 저는 간단하게 우리 담도질환 리뷰해보고 마쳐보겠습니다. 담도는 이렇게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인트라헤파틱 덕트하고 익스트라헤파틱 덕트를 통해서 십이지장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 길에 생기는 우리 병을 초음파로 발견하는 것이 아주 초기의 진단 툴로서는 아주 유용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밝은 부분이 인트라헤파틱 덕트고 여기서부터 익스트라헤파틱 바일 덕트가 되겠습니다. 익스트라헤파틱 바일 덕트는 시틱 덕트가 만나는 부분까지는 커먼 헤파틱 덕트, 그 밑에서부터 뒤에까지는 커먼 바일 덕트. 우리가 통칭에서는 익스트라헤파틱 바일 덕트, 커먼 덕트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담도는 초음파에서 어떻게 보이는가? 저희들도 처음에 초음파를 시작할 때는 이 담도가 보일까? 이렇게 요즘에 이제 전부 다 기계도 좋아지고 선생님들 열심히 잘 보시니까 이거는 포탈 베인의 이제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립니다. 네, 잘 들립니다. 예. 이거 포탈 베인의 S3 브랜치가 되죠. S3 브랜치가 포탈 베인이고 그 뒤쪽으로 시나기 튜뷸란 스트렉처가 보이는데 여기 인터헤파틱 덕트죠. 그래서 이게 다 보이진 않지만 군데군데 우리 덕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S8번으로 가는 요 뒤쪽으로 아주 진한 덕트가 보이고 있고 오늘 포탈 헤파티스의 포탈 베인인데 여기에 아주 진하게 덕트가 요거는 메인 포탈 베인이 이제 리버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앞쪽으로 이렇게 커먼 바일 덕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아까 그림처럼 다 보이지는 않지만 군데군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군데군데 확인하면서 덕트가 늘어난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또 어느 부분에서 늘어났느냐 이거를 찾아내는 것이 담도 질환을 발견하는 데 아주 중요한 키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S3 부분에 덕트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여기도 라이트 로브에도 덕트 늘어나는 거 보이고 여기도 보면 여기 이제 커먼 바일 덕트가 되겠습니다. 네, 스톤이 있으면서 뒤쪽으로 섀도우이 있고 덕트가 늘어나고 여기 포탈 베인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스테파틱 바일 덕트인데 프록시멀 쪽으로는 조금 진하고 가늘고 위쪽으로 좀 많이 늘어나 있는 그런 부분 뒤쪽이 이제 포탈 베인이고 여기도 포탈 베인 GB가 되고 이게 스테파틱 바일 덕트 이 부분이 아마 라이트 헤파틱 아테리가 되겠습니다. 안쪽으로 덕트가 늘어나 있다. 이렇게 늘어나는 것만 찾아내는 것이 해도 아주 우리가 중요한 크루를 발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74세대 여자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코데이트로브 S3가 되죠. 이게 포탈 베인이 되죠. 앞쪽에 스테파틱 바일 덕트입니다.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조금 늘어났다가 쭉 다시 조금 인트라헤파틱 포션이 좀 가늘어지죠. 다시 밑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단면 라이트 오블라이크로 해서 중단면도 볼 수 있고 트랜스버스로 해서 이렇게 횡단면으로 해서 헤파틱 바이덕트를 같이 한번 봤었습니다. 그래서 담관 합장은 어떻게 진단하느냐? 그래서 담도 질환은 하여튼 담관 합장이 있느냐 없느냐, 어디 있느냐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인터헤파틱 바이덕트는 2mm가 이상 되면 이제 늘어난 걸로 보고, 그 주변에 있는 토탈 베인보다 40% 이상 다이미터가 증가되면 늘어나는 걸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스테레파틱 바이덕트는 보통은 우리 7mm에서 11mm가 이제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11mm가 넘어가면 확실히 늘어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6mm부터 해서 60세 이상이 되면 10년마다 1mm씩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계산해서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제 때는 헤파틱 아트리 주변에서 지금 인너볼에서 인너볼까지로 측정하는 게 조금 오래된 논문 2014년도에 컴먼 바이덕트가 직경이 얼마나 되느냐를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여기는 세 군데 있죠. 포타이파티스하고 판크레스 헤드 부분에 있는 디스탈 부분하고 중간중을 이렇게 측정했습니다. 나이별로 이렇게 쭉 보니까 젊은 나이부터 나이를 10년 차이로 이렇게 해보니까 평균은 한 4.1mm 정도 CBD가 되고, 나이가 증가되면서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보면 60세 이상은 조금 더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평가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뭐 2.0mm에서 7.9mm까지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한 7mm, 8mm 이상 되면 조금 늘어나는 걸로 일단 평가를 해보시면 됩니다. 담도에 발생하는 질환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증을 유발하는 걸로 프라이머리 스크레로시스 콜란자이티스, IgG4 릴레이티드 콜란자이티스, 에이지 콜란자이티스가 있는데, 저는 경험이 없고 지난번에 김대진 선생님이 몇 번 발표한 기억이 있습니다. 로컬에서 발견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이레귤러한 바이덕트의 디라테이션이 있는 경우에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다음 임상적인 소견이나 실험실 결과도 같이 일치하는 소견이 있어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이덕트의 옵스트럭션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으로 스톤이죠. 그다음에 크로닉 판크레타이티스, 수술 후의 인절이, 그다음에 기생충 감염이라든지 바이덕트 캔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옵스트럭션을 유발할 수 있고, 캔서는 대부분 우리가 이제 옵스트럭션이 있음으로써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것도 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옵스트럭션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안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이것 때문에 콜란자이티스나 이런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 스톤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파라시스트 그런 질환이 있겠습니다. 흔하게는 뭐 그래도 프레미시아시스, 캔서, 그리고 파라시스트 그런 걸 종종 볼 수 있겠습니다. 74세 여자 환자 이거죠. 여기 포탈이 질이 되겠습니다. 다시 적어보시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프록시말에서 쭉 내려오면서 CBD가 조금 늘어났다가 다시 좁아지는 로컬 시스템인데, 여기 아마 로컬 베인 앞쪽에 CBD, GB가 일부가 조금 있고, 중단면으로 보면 이쪽에는 괜찮다가 아래쪽으로 약간 푸지통하게 10mm 정도 일어나 있다가 아까 중단면을 보면 다시 이렇게 좁아지는 로컬 시스템으로 전달해 드립니다. 로컬 시스템은 바이덕트의 콘제니탈 아노말리고, 대개는 뭐 애기들 어릴 때 1세 미만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어른들에서는 보통 한 20% 정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의는 우노말하고 디스프로 포슈네이트하고 시스틱 딜라테이션 된 바이덕트를 발견하는 데
주로 이제 CBD에 나타나는 증상이고 이게 인터헤파틱 덕트하고 같이 나타나는 증상이죠. 그다음에 증상이 모호하고 난스페시픽하고 진단은 과거에는 좀 어려웠습니다만 최근에는 이런 이미징 테크닉이 많이 활용함으로써도 발견이 조금 쉬워졌다. 그리고 옵티멀 매니지먼트는 컨트롤 보살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는 지금 리스크 때문에 수술을 하는 걸 권유하지만 하는 것이 좋으냐, 어느 정도에서 하는 것이 좋으냐에 대해서는 아마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에티올로지는 보면 뭐 컨제니탈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APBDU, 아노말로스 판크레아틱 포빌리어리 덕탈 유닛입니다. 보면 원래 이제 여기에 바이덕트가 되겠고 이게 이제 판크레아틱 덕트가 되죠. 이거는 그 듀오데눔 월 내에서 유닛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월 바깥쪽으로 이게 롱 디스턴스의 바깥쪽에서 유닛이 일어나게 되면 이 판크레아틱 주스가 거꾸로 역류를 하면서 이 뮤클라의 체인지를 일으키고 이게 불독할 시스템의 원인이 되는. 요거는 보면 CBD가 메인이 되고 요거는 판크레아틱가 메인이고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덕트 옵스트럭션, 그 다음에 스핑터 보디의 음노말 통신이 원인이 될 수 있다. 타입은 이 토다니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5가지 분류를 나누는데 하나, 둘, 세 개가 타입 1이 되겠고 타입 1이 거의 한 60%에서 80% 정도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거, 세큘을 하고 있는 거, 퓨즈프가 하고 있는 거, CBD의 현상이고 이게 다이버티큘럼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 그 다음에 플레도코실, 월 안에, 두 대는 월 안에는 그 다음에 멀티플하게 CBD하고 인터헤파틱 덕트에 멀티플하게 있는 거에 2A, 5A, 그 다음에 CBD 내에 멀티플하게 4B, 그 다음에 5는 인터헤파틱 덕트 안에 멀티플하게 있는 테로리스트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하는데 저는 뭐 이런 거는 본 적이 잘 없고 하이원이 대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는 강반 결석에 대해서 보시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발덕트는 덕트가 늘어났느냐 안 늘어났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늘어나 있으면서 이거는 CBD가 한쪽에 에코제닉한 게 좀 보시죠. 인터헤파틱 바이덕트가 많이 늘어나 있죠. 이런 덕트가 포탈베인하고 바이덕트가 같이 이렇게 늘어나는 걸 페르럴 채널 사인이라고 해서 덕트가 늘어나는 거. 이게 이제 CBD가 되죠. 쭉 내려오면 이게 뭔가 에코제닉한 중단면으로 이게 이제 CBD고 여기 포탈베인, 여기 헤파틱 아테리가 되죠. 디스탈 쪽으로 내려오면서 스토막 에어가 여기에 멀티플하게 스토막 에어가 방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지 화면을 보면 포탈베인이고 헤파틱 아테리고 CBD가 늘어나 있고 디스탈에 멀티플한 스톰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터헤파틱 발덕트, 여기 발덕트가 늘어나고 이 포탈베인이고 두 채널이 비슷한 크기로 보이죠. 40% 이하에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걸 채널 사이고 이건 횡단면인데 이렇게 덕트가 늘어나 있고 안쪽에 스톤 쉐도를 있고 진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80세 남자 환자인데 이건 정증상입니다. GB가 많이 늘어나 있죠. 아래쪽으로 슬러지가 좀 있고 그리고 S2, 3로 가는 브랜치인데 이쪽에 포탈베인이고 아래쪽으로 인터헤파틱 바이덕트가 확실히 늘어나 있다. CB가 많이 늘어나 있고 이게 CBD로 보이는데 9.4mm니까 늘어나 있죠. 조금 더 디스탈 쪽으로 움직여 보면 에코제닉한 레스가 있고 뒤쪽으로 쉐도우가 있어서 또 CBD 스톤이 있습니다. 스트레이션을 쭉 해보면 디스탈에서 이렇게 스톤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7mm가 이상 늘어나면 뭔가 패솔로지가 있을 것인가 의심을 일단 보셔야 되겠고
이 다음관 합장의 사인이 몇 가지 있죠. 아까 말씀드린 배럴 채널 사인이고 더블 배럴 샷건 사인 같겠죠. 이거는 주로 이제 CBD하고 포탈 베인이 같이 CBD가 늘어남으로써 우리가 권총 양쪽 쌍발로 되는 권총 모양으로 두 개가 같이 덕트가 같이 보일 때 그 다음에 인터레파틱 덕트가 많이 이제 다양하게 늘어나는 투명한 이것도 덕트 늘어나는 것이 사라져야죠. 그 다음에 담관암에 있습니다. 담관암은 빌리어리 트리에 셀 오리지 되는 걸 우리가 플라지오 카시노마라고 하고 또 빌리어리 말리그넌시 한 10% 내지 15%고 ECCC 다음으로 그런 사람이고 아까 말씀드린 타입 5의 플레보칼시스트 텔로리 디지즈에도 진행인자가 있습니다. 간내 담석증, 담도염, 스크레스 콜란자이티스, 기생충 감염 이런 것들이 진행인자가 간경화와 동반된 경우도 상당히 25%에서 한 30% 정도 되니까 간경화가 있다고 해서 다 HCC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간의 주변부에 흔하게 생기고 이게 페리페리에 생기는 메스포밍 타입인 경우에는 유비 상승이나 이런 게 늦게 나타날 수 있거나 하기 때문에 나중에 발견됩니다. 시기에는 상승할 수 있고 예부비는 상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콜란지오 칼시노마는 이렇게 리버의 페리페리에 메스를 형성하는 메스 포미타임이 있고 그 다음에 한쪽으로 덕트 내로 자라는 폴리포이드한 그런 타입이 있고 덕트를 따라가면서 월시크닝이 오는 덕탈 인필트레이션 타입이 주로 우리가 이제 라이트하고 레프트 덕트만 클라스킨 튜머인 경우는 대부분 페리덕탈 인필트레이팅 타입이기 때문에 메스를 발견하지 못하고 덕트 딜라테이션만 발견해서 찾아내는 것같습니다. 아까 브루스 패턴은 메스 포닝하는 타입, 페리덕탈 인필트레이팅 타입, 인트라덕탈 타입 진행이 되면 잘 감독이 안 돼요. 인트라헤파틱 콜란지오 칼시노마는 이렇게 메스 포밍 타입으로 메스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리페리에서 자라면 상당히 크게 자라서 페리할라 콜란지오 칼시노마 클라스킨 튜머는 덕트의 옵스트럭션을 유발하기 때문에 조기에 황달이라든지 임상적인 양상을 보고 진단하는 데 그다음 디스탈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인트라헤파틱 페리할라 디스탈 스콜란지오 칼시노마의 전형적인 양상은 호모지니어스한 이런 어티뉴에이션을 갖고 메스의 경계가 분명하긴 하지만 굉장히 이레귤러한 그런 양상이고 이 메스 주변에 덕트의 딜라테이션을 발견하면 진단하는데 HCC와 감별하는데 상당히 그 다음에 파이브로시스가 심하고 이런 조직이기 때문에 캡슐 리트랙션 이게 메스가 한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또 콜란지오 칼시노마의 아주 특징적인 있고 세틀라이트 노뷸 주변에 도트 노뷸이 형성하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페브로시스가 메스 한쪽으로 심하다 그래서 사실은 메스가 커지면서 생기는 우리 헤모리지나 네크로시스는 잘 없는 경우입니다. 이넨스를 해보면 주로 이레귤러한 페리페랄 이넨스먼트가 아티리알 페이지의 초기에 나타나면서 센트리피탈로 이넨스가 증가되는데 끝까지는 보통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HCC하고 이넨스 패턴이 조금은 차이가 있다. 52세 된 남자 환자고 리루빈이 9.3이고 AST-ALT가 증가되는 환자고 HBS 안티바디 포지티브. 이게 이제 레프트 로비에 메스가 있습니다. 비교적 7.90이니까 상당히 많이 크죠. 약간 헤테로지니어스한 것 같은데
그래도 실마리가 될 만한 거는 이렇게 바이덕트가 딜라테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발수노의 가능성이 생각할 수 있고 언더라인 리버가 말썽간 질환을 갖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사실 판단하는 데는 HCC를 판단하는 데는 보조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CT에서 보면 이렇게 캡슐이 리트랙션이 아주 전형적이고 아티리얼 페이지에서 주변으로부터 약간 이넨스가 되고 이거는 토탈 베니스 페이지인데 안쪽으로 약간 들어가지만 뭐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다음 여기에 CT에서 보면 이게 여기 포탈빈이죠. 포탈빈 앞쪽에 덕트가 늘어나 있고 메스가 있죠. 덕트 내에도 같이 있는 그런 발시노마. 오늘 그 조변쌤 슬라이드인데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니고 이쪽 랩트 로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메스, 하이포에코익한 메스고 경계는 분명하지만 약간 일레귤러하고 자세히 보면 이렇게 덕트가 늘어나는 소변이 있습니다. 디스탈 덕트는 많이 늘어나 있지 않습니다. 이 케이스도 콜렌조칼시노마인데 우리가 메시브 타입의 HCC와도 이것만 봐서는 감별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다른 소변을 같이 참고하시고 이제 CT 소변인데 CT가 보자 다 깨져버렸네요. 얼리 아트리알 페이지에 페리페랄 일레귤라 리이넨스는 가이드 난다는 거고 센트리피탈로 이넨스가 조금 더 증가됩니다. 그러나 토탈리 이넨스가 잘 되지는 않는다. 센트럴 쪽으로. 그 다음에 바이덕트의 딜라테이션을 공간을 한다. 이런 것들이 콜렌조칼시노마의 CT 소견입니다. 그래서 내부 에코는 뭐 호모지니어스하다 그랬는데 아까 우리 케이스도 그렇지만 에코는 조금 다양하게 보일 수 있고 피막이 없고 로빌레이션이 나중을 가집니다. 스텔레이트 리전입니다. 내부의 전에코는 뭐 오에코가 있을 수 있다. 담도 확장이 동반됩니다. 중요한 간헐충증 다른 보수적인 황달과 피로를 주소. 레프트 인터레파틱 덕트 늘어나 있죠. 라이트 인터레파틱 덕트도 늘어나 있죠. 적어도 두 부위 만나는 부위보다는 아래쪽에서 늘어났을 것이다. 이 부분이 서로 좌우 덕트가 만나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레프트 인터레파틱 덕트 쪽에 보면 약간 하이퍼에코익한 이리굴라지만 나온다는 메시지가 이렇게 오늘 그거도 약간 디스를 좀 간내 양쪽 간내 담관의 확장은 있으나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만나는 부분에 이렇게 메스를 넣어서 클라스킨 좀 페리할라 그런 것이 디스탈 CBD는 늘어나 있죠. GB도 늘어나 있지 않습니까? GB보다는 약간 더 위쪽에 스트럭션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일라콜렌조칼시노마가 사실 전체 담관의 한 50%를 차지하고 좌우 담관의 합류 조기에 이런 증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비교적 빨리 그래도 발견을 아까도 뭐 페리덕탈 인필트레이션 타입 침륜형이 나기 때문에 메스 자체가 잘 보이지 않고 상부의 덕탈 딜라테이션만 가지고 증가를 하고 그 밑에 디스탈 쪽으로 GB라든지 CBD가 늘어나 있지 않다면 합류 부위에 메스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70세 남자 환자고 소변이 붉고 몸이 가렵다고 해서 GB가 조금 늘어나 있죠. CBD 같은데 CBD도 많이 늘어나 있죠. 이게 파티가 아트리고 여기 포탈도 있네. 포탈도 CBD 같은 수 많이 늘어나 있죠. CBD 디스탈 부분이 이게 이제 CBD 디스탈 부분이 되는 거예요. 루멘이 뭔가 꽉 차 있다는 느낌이 들죠. 그 다음에 약간 프록시말 쪽에는 보면 요래서 뭔가 자라는 것처럼 보시죠.
여기는 막혀져 있죠. 비슷하게. CBD를 완전히 채우는 메스가 비슷한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GB도 보면 월이 약간 두꺼워져 있죠. 요건 슬러지가 없고요. 이쪽에는 두꺼워져 있는 거 있습니다. 여기 이제 포탈빈이죠. 여기 헤파틱 아테리가 있고 이게 꽉 막혔죠. 그러니까 월과 비슷한 아이소에코익한 메스 리전이 이렇게 뒷살까지 꽉 막혀있는 거죠. 그래서 인트라헤파틱 덕트가 늘어나 있고 여기서 덕트가 많이 늘어나 있죠. CBD가 늘어나 있고 이게 이제 CBD고 여기도 메스가 오른쪽에 있고 이렇게 가면서 다 우면을 채우고 있는 월과 비슷한 에코에 메스가 채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월 시사라는 것이죠. 맹랑이. CT를 지금 보면 양쪽 덕트가 다 늘어나 있고 메인 덕트가 늘어나 있죠. CT고 GB도 월 이래서 되는 메스가 좀 있죠. 여기 이제 포탈빈이고 여기 이제 CBD 되겠습니다. CBD 캔서로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60세 남자고 속이 더부룩하고 몸이 가렵다. GB가 빵빵하게 많이 늘어나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덕트가 조금 늘어나 보이죠? 많은 덕트, 표면이 피부가 보입니다. 라이트로 보고, 레프트 로브도 덕트가 많이 늘어나 있죠. 눈에 봐서도 GB도 늘어나 있고, 인터레파틱 덕트가 양쪽 다 늘어나 있다. 이걸로 봐서는 GB보다 주보다 아래쪽에 뭔가 옵스트럭션이 있을 것이다. 이런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라이트, 이게 이제 CBD가 되죠. CBD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는 보이는데 이거 가스인데 이상이 가스가 요까지 라이트는 보입니다. 요거보다 조금 더 아래쪽에 디스탈 CBD 쪽에 디스탈 CBD 생기는 콜란조 캔서, 안 그러면 판크레스 헤드 캔서, 안 그러면 암플라 바타 캔서, 아니면 뭐 디스탈 CBD에 막힌 스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GB가 늘어나 있고 헤파틱 같은 게 몇개 있죠. 여기에 뭔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이게 이제 판크레스 헤드 쪽이죠. 이걸 보면 피덕트가 늘어나 있다. 피덕트가 늘어나 있고 피덕트가 늘어나 있고 컴프레스 헤드 쪽에 보면 이 부분이 뭔가 에코가 파렌칸보다 에코가 약간 하이포에코익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전파를 천천히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발표할 때 보니까 압축해서 그런지 원래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서 이렇게 메시지가 있습니다. CT를 찍어보니까 역시 레프트 쪽은 렌트 라이트 쪽이 못 이게 CBD 좀 늘어죠. GB도 늘어나 있고 여기에 이렇게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 패스링 같은데 패스링 하여튼 뭐 이걸로 늘었습니다. 현재는 판크레스 헤드 캔서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발덕트는 우리가 발덕트 자체에 있는 패솔로지를 완전히 발견하는 것은 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덕트를 찾아내고 덕트가 늘어나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제일 그렇죠. 늘어나 있으면 무조건 훌륭한 발견을 하시는 거고 그것부터 바로 우리 충분히 올라온 다이그노시스를 할 수 있고 CT나 뭐 MR이나 MRCP나 이런 걸 통해서 확진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초음파는 GB하고 발덕트 질환을 진단하는 데 아주 중요한 툴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끝에서 두 번째는 GB 캔서가 관련된
필수입니까? 예, GB検사도 같이 있는 걸로 예, 요거 말이죠. 너무 일치 않습니까? GB検사하고 CBD検사하고 같이 따로따로 생겼다고 보기보다는 지금 봐서는 패솔로지가 여기가 메인 패솔로지고 이것도 메인 패솔로지죠. 같이 이것도検사하고 이것도検사하고 이것도 해서 아마 뭐 메타나 하여튼 같은 병이 동시에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생각 맞지 않을까. GB 아데노칼시노마가 따로 생기고 CB 콜란디오 캔서가 따로 생겼다고 해석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 그 저도 항상 보면 그 뭐라고 해야 되겠노, 어느 날은 초음파를 보면 바이덕트 너무 잘 보여. 그래서 왠지 더블 덕트처럼 보이고 이렇게 보여서 뭐 근데 랩은 또 보면 빌루비도 괜찮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또 예를 들면 콜란지오시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CT를 찍어보면 다 또 괜찮게 나오는데 원장님은 그래도 말씀을 여기서 40mm, 40% 그냥 2mm 뭐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꼭 저도 제가 보면 2mm라는 게 사실 제일 때마다 조금 베리에이션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는 반드시 CT를 꼭 찍어본다 뭐 그런 게 있으신지. 저도 애매한 경우가 뭐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가 2mm를 기준으로 삼지만 뭐 한 2.5mm 쟤는 위치나 우리가 컷을 어디 위치나 하느냐에 따라 좀 차이 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바이덕트의 막힌 위치가 어디나를 짐작해 보면 보통 뭐 포타이파티스에 막혔다면 양쪽을 다 같이 비교해서 같이 늘어나 있느냐를 봐야 될 것 같고 레프트 메인에 막히면 2번, 3번에 같이 늘어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보면 약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임상적 소견이나 랩 소견을 봐야 되니까 그래 보시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피덕트가 문제인데 피덕트를 재보면 2.5cm는 뭐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CT를 굉장히 많이 찍었는데 그것도 늘어난 형태를 저는 좀 봅니다. 그래서 아주 뭐 유니폼하고 균일하게 디스탈부터 프록시마로 가면서 조금씩 늘어나는 형태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의미를 크게 두지 않고 이레귤러하게 늘어난다든지 그런 경우는 상당히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강의를 들으면 그 뭐 매스 커밍은 그랬는데 인트라 덕탈 뭐 인필트레이팅 그다음에 뭐 폴리포이드 하는데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그걸 꼭 어디 보면 학회나 근데 강의 가면 꼭 나눠가지고 설명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웬만해 봐도 제 눈에는 다 그냥 똑같이 보이는 것 같은데. 진행이 되면 아마 감별은 좀 어려운 거고 그리고 인트라헤파틱 덕트 내에 인트라헤파틱 콜란지오 칼시노마는 아마 메스 포밍을 흔하게 발견하고 메스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지만 CBD나 이런 메인 덕트로 가면 그 메스 포밍 하기 전에 이미 덕탈 옵스트럭션을 유발하니까 그게 페리덕탈이든 폴리포이드든 그게 이제 초음파로나 이런 게 감별이 쉽지는 않고 치료의 방향도 아마 내 생각에는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아서 우리가 패솔로지로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임상적으로는 그렇게 나누기가 쉽지는 않다 이렇게 들고 이제 메스 포밍은 결국은 뭐 HCC라든지 다른 말리그넌시가 이제 라운드, 오발 이런 메스 형태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와 감별 짓기 위해서 아마 인트라덕탈 메스 포밍을 아마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초음파 퀴즈나 학회 같은 옛날에 가보면 막 영상의학에서 늘 퀴즈로 많이 나오는 게 이 인트라 그 헤파틱의 콜란지오시냐, 예. HCC냐, 예. 메타세이스냐 이거 감별 가지고 많은 퀴즈 내거든요. 그래서 보통 옛날에는 인트라 헤파틱 콜란지오시는 메스포밍은 어떤 책에는 저에코, 어떤 책은 고에코 막 그건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파이브로시스가 많아지면 일반적으로 고에코고 세포 성분이 많고 파이브로시스가 적으면 이 저에코로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돼 있거든. 왜 병리학적 기전은 왜 그러냐면 이제 파이브로스 자체가 고에코가 아니고 이 인트라파 콜란지오시에가 생기면 그 파이브로시스가 데스모플러스 리액션을 파이브로시스 있으면 초음파빔이 파이브로시스하고 주위에 간실질하고는 임피던스 차이가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초음파빔이 산란을 해가지고 초음파 에코가 고에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로닉 헤파타이티스에도 패티 파이브로틱 체인지가 되면 고에코로 보이는 것은 간실질에 이게 파이브로시스하고 주위 간실질의 음양 계면차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인트라헤파틱 콜란지오시에는 어떤 거는 뭐 HCC인지 정말 감별이 어려운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인트라헤파틱 콜란지오시에는 진짜 천의 얼굴을 가진다고 제 옛날에도 우리 그 영임초에 발표해줘서 나왔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아까 보여주신 첫 번째 HCC 첫 번째 케이스 그 콜란지오시 첫 번째 케이스 보면은 랩트로브 전체 다가 지금 저게 이거 지금 랩트로브 쪽이 그 이게 완전 전부 다 이렇게 베스라고. 총파시도 지금 총파에서는 지금 이렇게 뭐 보입니다만. 그 밑에 그 밑으로도 전부 다 밑에 메스 같아요. 요래 가지고 아마 여기에 리트렉션이 있고 이럴 수 있고 요 부분이 전체 다가 베스. 혹시 저기 아까 APBDU 말씀하셨는데 ERCP나 뭐 MRCP 같은 경우는 유니언되는 거 잘 명확하게 모르지만 혹시 초음파에서도 그게 어떻게 감별을 할 수 있을까요? APBDU 진단을 판크라틱 덕트하고 C덕트, P덕트가 맞나요? 글쎄 그게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아니면 초음파로서 아마 감별하기 좀 어려울 거고 또 그 만나는 부위가 조금 두뇌는 조금 더 거리를 갖고 유니온 한다 쳐도 그 부위가 일단은 바울 가스라든지 이런 걸로 우리가 뭐 그래도 시스트 아니더라도 그 부위가 병변 패솔로지를 초음파로 발견하기 좀 어려운 부위가 돼서 만나는 유니온 부위를 우리가 초음파로 찾아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찾아낸 경우는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